실크로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사실 실체가 불분명하잖아요. 그 다음 실크로드라는 게 원래 있었나? 이건 다 서양인들이 이른바 이 지역들과 연동돼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 우리가 이런 걸 다 덮어두고 의미를 좀 중심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실크로드는 이 지역에서부터 여기 서안이죠. 서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가는 겁니다. 타크나무까지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동,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터키로 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의 이스라엘이나 시리아 지역 쪽으로 들어가서 배를 타고 퍼진 게 빨랐겠죠. 지중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대 가장 번성했던 지역이 시리아 중심 지역, 넓게는 이스라엘이 해안가죠. 이걸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실크로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세분화되기도 해요. 카스피하고 흑해 사이에서 또 나눠지기도 하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란을 통과해서 터키, 이라크 이쪽 지역으로 갔다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를 또 다른 지선으로 잡을 때는 아까 월지족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도, 파키스탄, 펀잡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5개의 물줄기가 내려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초기 석가작들도 초기에 정착했던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렇게 해서 인도 쪽으로 들어오는 또 지선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쭉 서쪽을 하는 게 실크로드다. 이 전 시기에 또 역사가 있어요. 이미 고대 루트가. 상고대 루트. 이게 초원의 루트라고 합니다. 초원의 루트는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아까 이야기했던 흉노 같은 몽골, 고구려계, 신라계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동이 빨라요. 문명 전파가. 왜냐하면 고대 초원 루트는 말 타고 가면 거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유럽을 제패할 때 시간 많이 걸린 거 아니잖아요. 말 타고 쭉 가면 헝가리까지 가는 겁니다. 폴란드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초원의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초원의 루트와 실크로드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서구와 연계시켜서 많이 배운 게 해양 루트입니다. 이거 대단히 좀 서구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 유럽 지중해 끝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왔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배우잖아요. 대항해 시대라고. 그런데 이미 해상술이 가장 발달했던 사람들은 아랍인들이에요. 아랍인들은 이미 고대부터 이렇게 물길로 해서 인도로 해서 지금의 광동 지역까지 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무역풍을 이용했어요. 그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1400년이 약간 지나서요. 뭐 너무 유명한 정화원정대 같은 경우 거의 전 세계를 돌았다고 하니까요. 당시에. 이게 이제 태양 루트입니다. 보통 우리가 바닷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3대 축이 있어요. 점점 초원 루트에서 실크로드로 무역의 중심이 그 다음에 바닷길로 급격히 이동을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 타고 쌀 가마니를 싣고요. 한번 어디 팔로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500km 밖으로. 말 여물값도 안 나올걸요? 네. 그런데 배로 운송하면 다르죠. 중국이라는 땅은 한반도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중국은 왜 운하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자연 조건도 일정이 된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수레에 끌고 저 양자강 밑에서 장안에 북경에 세금을 바치러 간다? 인건비 안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1000km, 2000km를 싣고 가면 그 쌀값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안 나오죠. 뭐 엄청난 금보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반드시 물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최소한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운송 수단 비용이.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지금 철길도 100길에 뺏기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싫잖아요. 이런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불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석 루트라고 하는 인도 동부 지역, 방글라데시 북부로 이어지는 곳이 버마 북쪽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평평한 지도를 보면 착시 현상이 나오는데요. 둥그런 상태의 그 지구본을 보면 바로 위쪽으로 해서 버마에서 운남으로 바로 들어가요. 단선거리입니다. 근데 이걸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루트가 보석 루트.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물론 다른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가라국과 관련된 이야기, 하왕욱 루트다 이렇게 보는데 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명이라든가 역사적인 논거라든가, 다만 그분이 인도 어디였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여전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주지역, 중국의 보주지역, 사천의 보주지역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바로 이제 보석 루트와 관련된 게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묘한 게요. 그래서 사천 사람들은 낙양에 처음 불교가 들어왔던 거 불쾌해요. 저는 약간 무게중심을, 기록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에 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타클라마칸을 통과해서 낙양에 들어올 정도면 이 남방 루트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이미 여기는 고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무역이 지역별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 지역은 옆 동네 가는데 500km인데요. 그것도 목숨 내놓고요. 이게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고도 다 아시잖아요. 사마고도가 이어져서 운남에서요. 이렇게 가면 이게 나중에 또 사양 루트라 그래서 이게 유럽 쪽까지 쭉 나중에 유럽까지 이어진 또 루트가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는 남쪽에 불교 문화적인 교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때문에 운남 지역에서 여러 요소에서 자기들이 이제 불교의 초기 원형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일단 귀 기울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실크로드는 로마 제국에 다 있다 그러는데요. 이건 뭐 또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 또 부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주장이다라는 걸 좀 전제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이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 자체로 의미하고 아까 기억하실 부분은 타크라마칸, 천산산맥,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란, 터키하고 이라크 지역을 통과해서 아마 시리아 해안이라든가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흐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크로드가 늘 원만하게 왔다 갔다 왕래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제국적 형태의 국가가 딱 버티고 있으면 이게 잘 돼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여권을 도장을 찍어줬는데 도지사가 중간에 삥 뜯기는 어렵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대통령이 한 나라의 작은, 지금 이를테면 한반도에 각 도지사가 내가 대통령이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하나 국경인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역도 어렵고 특히 종교인들의 어떤 왕래도 어렵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런 어떤 시대 구분의 포인트는 일정 정도 이어졌다 끊어졌다는 부분들이 반복되는 역사였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